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저처럼 고전 읽기가 조금 숙제 같으면서도 또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달과 유펜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영상, 콘서트 영상 이런 거 올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에게 도파민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랑 콘서트 이런 것도 있지만 책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도파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에서 도파민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행 다니고 오빠들 보러 다니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제가 재밌어하는 것들, 저에게 도파민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올리고자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책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유익할 수는 있다는 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나? 어쨌든 지적 허영심이라는 말 아시나요? 저는 사실 지적 허영심에서 책 읽기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똑똑해 보이면 좋잖아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한테 똑똑해 보이고 싶다.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한테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책에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책을 읽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 걸 지적 허영심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그것도 지적 허영심 중 일부입니다. 고전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허영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꽤나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해하지 못한 책이 태반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요. 내 눈은 읽고 있지만 머리에는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읽고 나서 크게 깨달음 받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항상 이번엔 제대로 이해해보겠어 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다가 매번 또 머리 싸매고 좌절하면서도 또 다시 세문전 코너에 가서 이번에 무슨 책을 읽어볼까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렇게 읽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겠지, 언젠가 나와 맞는 고전이 하나쯤은 등장하겠지, 그런 생각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른 책은 바로 달과 유펜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고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쩌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다들 토스의 머니그라피 채널 보시나요? 머니그라피 채널 보시나요? 그 머니그라피 채널 안에서도 비주류 소대석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민음사의 김민경 편집자님과 박혜진 편집자님이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회차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 김민경 편집자님과 박혜진 편집자님이 뭔가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진짜 그냥 저항 없이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 버리게 돼서 냅다 그냥 사버렸어요. 왜 이렇게 말을 맛있게 잘하시는 걸까? 재능인지 노력인지 너무 부럽고 미쳐버리겠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시작하기 전에 만약 저처럼 고전 읽기가 조금 숙제 같으면서도 또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달과 유펜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달은 이상, 꿈을 이야기하고 유펜스는 현실을 뜻하는데요. 이상과 현실,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옳을까, 이로울까, 행복할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걸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제 삶을 뭔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울감 같은 그런 감정들을 동반한다면 좀 이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딱히 우울한 맥락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재밌기도 하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달과 유펜스라는 책이 저에게 잘 맞았다, 재밌다, 흥미로웠다. 줄거리를 대략 얘기해보자면 이 책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링랜드는 평범한 증권 중개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진짜 벼랑간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화가가 되겠다면서 냅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진짜 그냥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냅다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떠나버렸어. 책임감이 1도 없지 않나요? 자기 꿈을 쫓고 싶을 수 있어.
그치만 같이 함께하던 가족들과 함께하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의 화자인 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이 책의 화자인 나가 스트링랜드랑 대화를 하는 어떤 장면에서 좀 이해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었는데 74페이지에 화자가 당신 나이에 시작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림은 다들 18 무렵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링랜드가 18살 때보다는 더 빨리 배울 수 있어 라고 답하자 화자가 어째서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도대체 지가 뭔데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스트링랜드가 그냥 나는 그려야 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약간 이 스트링랜드한테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봐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든 물론 그 처자가 잘못됐다면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내가 내 꿈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나이에 그게 될 것 같냐, 니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냐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너 상처받으라고 한 말 아니야? 나는 이 화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스트링랜드한테 조금씩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스트링랜드가 나는 그려야 해요 라는 말로 그냥 일축을 했던 게 조금 더 크게 울림이 온 느낌? 그리고 화자가 몇 번 더 이제 질문 같은 뭐 아무튼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스트링랜드가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가족에 대한 예의가 일절 없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스트링랜드를 이해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왜 떠나야만 했는지는 조금 알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거를 진짜 꾹꾹 참아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진짜 터져버려서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도망치듯이 떠난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해서 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순간이 다들 좀 있지 않나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 거창하게 꿈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어도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정말 하고 싶지만 그냥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그냥 내 처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답답하고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도망치듯이 갔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처음에 스트링랜드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마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미친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화자, 저는 이 화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23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말하는 싸가지가 없고 자아가 너무 비례. 지가 뭔데 다른 사람의 이거를 이렇게 재단을 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진짜 막 한 대 쥐어 받고 싶었어. 아무튼 이 화자인 나가 스트링랜드의 재능을 높이 사는 다른 인물과 대화를 하는 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화자는 스트링랜드에게 재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 셈이요? 그야 한 가지 방법뿐이죠. 잘 팔리는 것 말입니다. 이지랄로 말해요. 장난하니? 스트링랜드는 사후의 명성을 얻긴 했는데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는 잘 팔리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삶에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 팔리지 않아도, 내 그림 잘 팔리지 않아도 그냥 이 그림 그리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굳이 깎아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게 항상 되게 고민이기는 해요. 뭔가 딜레마랄까? 돈을 잘 벌어야만 성공한 삶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당당하게 아니? 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꿈을 쫓는 걸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돈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뭘 해도 정말 뭘 해도 어김없이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돼. 졸라 회피하고 싶어. 그치만 출근을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김없이 나는 꿈속에 살고 싶지만 현실을 살아야 돼. 그게 현실이야. 근데 그게 가끔은 정말 괴롭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돼. 그래서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쫓을 꿈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완전히 돈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만약에 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수입이라면 좀 후회를 할 것 같은 느낌? 괜히 선택했다? 그냥 돈 잘 벌리는 일 할 걸, 원래 하던 일 할 걸.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항상 좀 갈팡질팡 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랑 별개로 그냥 마음에서 나 뭔가 이런 일 해보고 싶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게 되면 수입이 적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뭔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던가. 근데 그게 선뜻 도전하기가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스트링랜드가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에 이 정도로 그냥 무아지경으로 목매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보고도 싶은데 근데 또 그 정도로 매달릴 꿈을 가져본 적은 또 없는 것 같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간성이 거의 없다? 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 정도로 무정할 정도로 오로지 내 꿈만 바라보고 열정을 갖고 목매달 수 있는 꿈이 있나?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내가 열정을 갖고 목매달 수 있는 꿈을 갖는 것도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 꿈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들 막 항상 열의와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열정과 뭔가 그런 거에 취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메마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스트링랜드 같은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부러워요. 부럽기도 합니다 말고 진짜 그냥 부러워요. 물론 이 스트링랜드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소망해오던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거를 진짜 한참 어른이 될 때까지 참아오다가 터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부러웠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져버렸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화가 나기는 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스트링랜드의 아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칼같이 손절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화자가 스트링랜드를 찾아가게 된 것도 그 스트링랜드의 아내가 그 화자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가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비난하듯이 말을 했던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스트링랜드의 태도도 굉장히 별로였다. 별로야. 나의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싫은데 그냥 꿈을 꾸는 한 사람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단락이 있어요. 나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몰랐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가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열함이 있고 불량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를 몰랐다. 인간은 입체적이죠. 입체적이라서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려워요. 동시에 여러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이해가 됐다가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좋았다가 저것도 좋고 이것도 싫었다가 저것도 싫고 그럽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마음을 모를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아무튼 이거는 책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되게 마음에 깊이 남았던 단락이 있는데 거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한다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서 마음 편히 산다는 것.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 그것은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 사회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구,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를 것이다. 아마 우리는 스트링랜드처럼 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물론 꿈을 쫓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꿈과 현실의 균형을 잘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다면 너무 부럽습니다. 나의 이상이 나의 현실이 되면 정말 좋겠죠? 꿈꾸는 것만 하고 살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좀 녹록치 않으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꿈을 선택하면 현실이랑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땅에 발을 착 붙이고 살고 싶은데 현재를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꿈을 선택하면 자꾸 땅에서 발이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든달까? 근데 또 지금 생각하면 꿈이 뭔가, 나의 꿈이 도대체가 뭔가 그것도 고민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꿈도 좀 희석되어 간다고 느껴요. 좀 현실적이게 꾸게 되는 느낌? 꿈이라기보다 작은 목표들을 두게 돼요. 어떻게 보면 타협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는 꿈을 이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작은 꿈들을 계속 이루다 보면 큰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현실을 택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여전히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삶이 지쳤을 때 혹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혼란스러울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링랜드를 욕하면서 읽다가 응원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사실 어떤 책이든 어떤 고전이든 정답을 얘기해주지는 않아요. 정답을 얘기해주는 책이 있다면 삶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책은 못 봤어요. 그냥 내 삶을 좀 더 돌아보고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책이 좋아요. 이 책이 그런 맥락에서 또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달과 유펜스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내 달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책이었습니다. 비록 스트링랜드처럼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순 없어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6펜스짜리 현실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